자, 반갑습니다. 강진용입니다. 축구토토 승무패 63회차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2회차는 건너뛰었는데 요거는 이제 유로파로 구성이 돼서 실제적으로 분석의 영역이 좀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엉망진창이었고, 자, 2월로 넘어왔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번 회차는 1회차 2월이 넘어왔고요. 대상 경기는 EPL과 라리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EPL은 주중에 컵 대회를 했고 라리가는 주중 라운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회차겠죠. 꼼꼼하게 따져서 볼 테니까 한번 쫙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난 영상에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했는데 미스터 하나님, 애기새우님 당첨되셨습니다. 자, 댓글로 제가 카톡 링크 드릴 테니까 연락 주시면은 스타벅스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경기는 첼시 대 브라이턴의 경기입니다. 첼시는 직전 경기 링컨시티 원정에서 1대2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주전 선수들을 선발 명단에서 다수 빼주면서 로테이션을 주긴 했지만 부상 인원들이 다수 있는 상황에서 또 추가 부상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게다가 부어나우노테가 오늘 경기는 브라이턴에서 임대를 왔기 때문에 출전이 불가능하고 공수에서 주전급 자원들이 다수 빠지는 상황, 경기력이 불안할 수 있거든요. 특히나 시즌 초반에 지금 수비 집중력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홈이지만 고평가를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브라이턴은 직전 경기 반젤리 원정에서 0대6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을 로테이션 해주면서 체력적인 부담은 없는 상황이고 시즌 초반에 수비 밸런스가 좋은 편은 아니지만 공격에서는 멀티 득점을 최근에 기록을 꾸준히 하면서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브리그 팀 상대 승리를 반등 포인트로 잡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최근 공식전 5경기에서 17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은 이 공격 기세를 고평가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작년에는 1승 1패로 호각세를 보였고요. 첼시가 홈에서는 브라이턴 상대로 강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즌 브라이턴이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좀 좋지 않은데 본머스와 에버턴 상대로 2연패 중입니다. 거기에 이제 첼시가 홈 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과감하게는 첼시 승을 누르는 게 맞는데 현재 첼시의 부상 이슈가 너무 크고 수비에 대한 불안감이 지워지지 않고 있어서 만약에 조금 불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승부까지 가셔도 됩니다. 요거는 충분히 가실 수 있는 거고 저는 첼시 승만 누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는 크리스탈 팰리스 대 리버풀의 경기입니다. 자, 크리스탈 팰리스는 직전 경기 웨스트햄 원정에서 1대2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웨스트햄이 시즌 초반 불안한 상황에서 승리를 거둔 건데 경기 내용만 평가한다면 크게 고평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직전 경기 부상으로 인해서 예레미 피노가 출전이 불투명하고 이스마일리 사르가 부상 복귀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맹신하고 베팅할 수는 없습니다. 자, 리버풀은 직전 경기 사우샘프턴 상대 홈에서 2대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알렉산드르 이삭을 제외한다면 로테이션을 주면서 선수단에 휴식을 줬고 승리하긴 했지만 막바지에 에키테케가 퇴장을 당하면서 이번 경기는 출전이 불가능합니다. 스쿼드 뎁스가 좋은 만큼 에키테케 퇴장이 이게 경기력에 영향을 준다. 바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말하기는 어려운데 크펠 원정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악재가 있다, 변수가 있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무승부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리버풀이 크리스탈 팰리스 상대로 우세는 있지만 그렇게까지 압도적인 승리가 막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 자, 리버풀이 이번 시즌 시작하고 나서 무패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부분은 연승을 이어가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지만 크리스탈 팰리스 또한 공식전 패배가 꽤나 오래 전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에키테케 결장 이슈 그리고 리버풀이 시즌 초반에 공수에서 조금 투박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만큼 이거를 과감하게 누른다면 리버풀 승이지만 이거 넉넉하게 간다면은 결코 크펠 공식전 무패 기록 이거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승부까지 같이 가주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요. 나는 마킹 아깝다 하시면은 과감하게 리버풀 승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승부 누르고 넘어갈게요, 저는. 자, 다음 경기는 리즈 대 본머스입니다. 리즈는 직전 경기 울버햄튼 상대로 원정에서 1대3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시즌 초반 의외로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리즈인데요. 지난 경기 대승은 울버햄튼 상대로 이긴 거기 때문에 고평가를 하긴 좀 어렵지만 이번 시즌 홈에서는
꽤나 리즈가 나쁘지 않은 모습을 시즌 초반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즌 초반부에부터 이미 지금 부상 인원들이 다수 발생을 한 상황이고 수비수 제이든 보글까지 오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결장 시에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보머스는 직전 경기 뉴캐슬 상대로 홈에서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시즌 초반 4경기째 패배 없이 기세가 상당히 좋은 보머스인데요. 하지만 공격력에서 확실한 방점이 찍히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직전 경기 뉴캐슬이 수비가 좋았다 해도 홈에서 무득점은 아쉬움 존재하고요. 추가 보상자는 없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은 조금 오래돼서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특이점은 리즈가 홈에서 범머스 상대로 패배가 없다라는 점인데 현재 양팀의 레벨 차이를 생각한다면 리즈 승만 보기는 확실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팀 다 공격에서 확실한 해결사가 없는 상황에서 원래는 무승부 단일 마킹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맞대결 시에 무조건적인 승리 많진 않지만 이거를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 경기는 취향일 것 같습니다. 승만 눌러도 될 것 같고요. 무 단일 마킹 해도 될 것 같고요. 승무 눌러서 빼줘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참 어렵네요. 저는 무승부 단일 마킹 해주겠습니다. 리즈가 보머스 상대로 꾸준한 한 번도 지지 않은 거는 고평가할 수 있지만 너무 표본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리즈가 지금 결장 이슈들 이런 것들 생각한다면 홈에서 지지는 않겠지만 이긴다까지 보기는 좀 보머스 상대로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무승부만 누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맨시티 대 벌리입니다. 맨시티는 직전 경기 허더스필드 상대로 원정에서 0대2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대거 로테이션을 주면서 체력적인 부담은 크지 않은 상황이고 하위권 팀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슬슬 경기력은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비적으로 내려앉은 팀을 상대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이지도 못했고 초반부에 부상 인원들이 많은 상황에서 홀란드도 지금 인저리 프론 부상자 명단에 등재가 돼 있습니다. 만약에 결장을 하게 된다면 상당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벌리는 직전 경기 카디프 시티 상대로 홈에서 1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로테이션을 돌려줬다고는 하지만 하브리그 팀 상대 패배는 기세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최근 강팀과의 매치업에서 4경기째 승리가 없는 상황인데 미드필더 라르센이 부상 이탈한 이후로 경기력이 조금은 떨어진 상황이다. 원정에서도 기대치는 높지 않습니다. 자, 이 경기는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양팀 맞대결 시에 압도적 상성이 있기 때문에 맨시티 승 누르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아깝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AT 마드리드 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입니다. AT 마드리드는 직전 경기 라요 상대로 홈에서 3대2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훌리안 알바레즈의 헤트트릭으로 역전승을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경기 흐름을 제어하지 못했고 조직력은 아직 좀 어설퍼 보입니다. 그럼에도 직전 경기 승리를 기록하면서 홈에서의 2연승, 조금의 기대치는 존재합니다. 자, 레알 마드리드는 직전 경기 레반테 원정에서 1대4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압도적인 승리로 리그 6경기 전승을 기록하면서 기세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 약팀 상대 당연한 승리일 수도 있지만 지금 시즌 초반에 레알 마드리드의 기세를 어떤 팀이 막을 수 있냐라고 본다면 참 떠오르는 팀이 없어요. 수비 쪽에 부상 인원들이 존재하지만 이게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닙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작년에 2무를 기록했고요. 챔스에서는 각각 홈팀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AT 마드리드의 경기력이 떨어져 있고 반대로 레알 마드리드는 공수에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AT 마드리드가 홈에서는 이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최근에 좋은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한다면 이거는 레알 마드리드의 승무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지만 마킹 아껴간다면 충분히 경기력만 놓고 봤을 때는 레알 마드리드 단일 마킹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여기서는 마킹을 좀 잘라서 레알 마드리드 승만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일도 홈투홈이지만 휴식일이 25일, 24일이기 때문에 휴식일 차이도 분명 영향을 줄 수 있는 경기다. 자, 다음 경기는 6번 경기입니다. 노팅엄 포레스트 대 썬덜랜드입니다. 자, 노팅엄은 직전 경기 베티스 원정에서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원정에서 나쁘지 않은 결과를 냈지만 경기 후반부 집중력 유지가 되지 않았고 포스테코글루 체제에서 떨어지는 수비력이 문제가 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주중 일정을 치렀기 때문에 타이트한 부분도 있고요. 기존 부상 인원의 이제 더글라스 루이스까지 오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만큼 홈이지만 고평가라긴 어렵다. 대륙간 이동도 있죠.
자, 썬더랜드는 직전 경기 빌라 상대로 홈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퇴장을 빠르게 당했음에도 홈에서 1대1 무승부 기록한 부분은 고무적인 포인트입니다. 시즌 시작이 나쁘진 않지만 경기력이 마냥 좋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주전급 자원들의 부상 이탈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퇴장 징계로 수비수 만다바까지 결장을 하는 만큼 오늘 고평가 어렵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은 조금 오래되어서 뭐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노팅엄은 주중 일정에 대한 타이트함과 초반 성적이 안 좋은 부분, 썬더랜드는 퇴장 징계자가 있고 부상 이탈자가 있고 원정이라는 점. 요거는 그냥 간결하게 무승부 누르고 넘어가야 될 그런 경기인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다음 경기는 7번째 경기입니다. 마요르카 대 알라베스의 경기입니다. 마요르카는 직전 경기 소시에다드 상대로 원정에서 1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소시에다드 상대로 첫 승을 줬다라고 하는 거는 기세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번 시즌 하위권이 예상되고 있는 팀이고 시즌 초반 성적도 딱히 좋지 않습니다. 부상자와 징계 결장자 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아직 마요르카가 첫 승이 없기 때문에 기대치는 낮습니다. 자, 알라베스는 직전 경기 헤타페 상대 원정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직전 경기 선발 로테이션을 대거 변경하면서 좀 분위기 반등을 노렸지만 경기력은 좋았음에도 결과는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아쉬움 존재합니다. 이번 경기도 뭐 알라베스가 시즌 초반에 경기력이 썩 나쁘지 않다. 여기까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원정이기도 하고 조금 알라베스를 고평가하기에는 마냥 이길 것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오락가락한 부분들이 있어요. 미드필더 칼레베가 결장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그 외에 부상 이탈 자원들이 많지 않다는 점은 고무적입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무승부가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에 뭐 1승 3무로 알라베스가 우세한 부분이 있는데 자, 일단 마요르카가 홈에서 알라베스 상대 패배가 없습니다. 승무패 찍을 때 이런 거 있으면은 절대 알라베스는 저는 안 누릅니다. 그래서 명분상 알라베스 승 누르긴 어렵고 그렇다고 지금 마요르카 승을 누르기에는 경기력이나 뭐 시즌 첫 승이 없다는 거 그리고 알라베스의 경기력이 썩 나쁘지 않다는 거 명분이 좀 약해요. 그래서 이거는 마요르카 무 단일 마킹 해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절반 왔는데, 야, 무승부가 벌써 4개나 찍혀 있죠. 그래서 생각보다 이번 주말 라운드는 매치업이 좀 빡빡한 애들이 많다라는 거 참고하셔야 되고, 자, 나머지 절반 가겠습니다. 절반 가기에 앞서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8번 경기 넘어갈게요. 토트넘 대 울버햄튼입니다. 자, 토트넘은 직전 경기 돈캐스터 로버스 상대로 홈에서 3대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로테이션을 주면서 컵 대회는 힘을 좀 빼고 경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 체력적인 부담은 크지 않고 홈에서 지금 공식전 2연승 중이다. 기세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 부상 인원이 없는 상황에서 기대치 존재합니다. 자, 올버햄튼은 직전 경기 에버턴 상대로 홈에서 2대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컵 대회 승리는 크게 고평가하기는 어렵고 경기 내용도 여전히 아쉬움은 존재합니다. 부상으로 미드필더 안드레가 결장이 유력한 상황에서 주중 컵 대회 일정 또한 로테이션을 넉넉하게 주지 못했기 때문에 타이트한 일정 속 체력적인 부담까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최근에 토트넘이 울버햄튼 상대로 상당한 열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시즌 울버햄튼은 그냥 진짜 최약체로 볼 수 있고 주중 일정에 대한 타이트함과 부상 인원까지 추가로 나왔습니다. 과감하게 토트넘 승 눌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는 비아레알 대 빌바오의 경기입니다. 비아레알은 직전 경기 세비야 상대 원정에서 1대2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공식전 2연승을 기록 중이긴 하지만 팀 내 부상 자원들이 너무 많은 상황에서 홈이라고 마냥 고평가를 할 수 있냐? 경기력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까지 뭐 올려치기는 힘듭니다. 자, 빌바오는 직전 경기 홈에서 지로나 상대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시즌 시작이 상당히 좋지 않은 빌바오인데요. 지금 지로나 상대로도 무승부를 기록할 정도면은 이거는 뭐 얘기하기가 어렵고 최근에 공식전 4경기째 1무 3패로 기세도 좋지 않습니다. 니코 윌리엄스의 부상 이탈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여지고 원정에서의 기대치도 상당히 낮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상당히 타이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무승부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양팀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길게 얘기할 것도 없이 뭐 공격에 대한 답답함이 좀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는 무승부 찍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비아레알 승을 누르기에는 비아레알도 지금 부상 인원들이 좀 많고 뭐 최근에 이긴 팀들이 그래 강팀들이 아니죠. 그래서 고평가 포인트가 좀 낮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무만 찍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 경기는 라요 대 세비야입니다. 라요는 직전 경기 AT 마드리드 상대 원정에서 3대2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시즌 초반 기세는 나쁘다고 볼 수 없고 AT 마드리드 원정에서의 경기력도 준수했습니다. 홈에서는 바르셀로나 상대로 무승부를 기록할 정도로 홈에서의 어드밴티지가 시즌 초반에 조금 있는 모양새인데요. 큰 부상 이슈도 없기 때문에 기대치 존재합니다. 자, 세비야는 직전 경기 비아레알 상대로 홈에서 1대2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시즌 초반에 오락가락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감독의 교체 시점이나 수비 라인 조정을 하는 능력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원정에서 최근 2연승 중이지만 꾸준한 경기력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양팀 작년 맞대결 시에 1무 1패로 세비야가 우세하고 좀 오랜 기간 동안 라요가 세비야 상대로는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성도 세비야의 우세가 있고요. 하지만 홈에서는 라요가 무승부를 꽤나 버텼던 느낌이 있고 지금 이번 시즌 라요의 홈에서 버티는 힘이 만만치 않고요. 세비야가 뭐 원정에서 지로나와 알라베스를 이기긴 했지만 경기력만 놓고 본다면은 고평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무승부만 누르고 찍어주면 될 것 같아요. 42%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요거는 무승부만 찍어주는 경기입니다. 자, 다음 경기는 에스턴 빌라 대 플럼입니다. 에스턴 빌라는 직전 경기 볼로냐 상대로 홈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드디어 공식전 첫 승리를 하면서 반등의 계기를 만들어냈지만 경기력 자체는 여전히 떨어져 있어서 기대치가 높지 않고 주중 일정에 대한 피로도가 상당히 타이트한 만큼 오늘 고평가는 어렵습니다. 자, 풀럼은 직전 경기 캠브리지 상대로 홈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컵 대회 하브리그 팀과의 경기에서 대거 로테이션을 주고 승리를 기록했는데 체력적인 부담감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리그 일정을 치르게 됩니다. 시즌 초반에 약팀들 상대로 지금 승리를 거두면서 3연승을 기록 중이고 이번 시즌 원정에서의 경기력은 검증을 좀 해봐야 하겠지만 스쿼드의 부상 이슈도 크게 없고 원정이지만 기대치는 좀 높게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빌라가 풀럼 상대로 압도적인 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빌라는 지금 이번 시즌 시작이 너무 좋지 않고 주중 일정에 대한 피로도가 존재하고 풀럼은 상대적으로 로테이션을 돌려주면서 피로도가 적은 상황입니다. 포인트를 좀 잡고 마킹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여러모로 좀 어려운 마킹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표들이 있는 경기를 어떻게 마킹해 줄 것인가? 자, 풀럼이 3연승을 기록했지만 좀 약팀 상대 매치였고 빌라 또한 뭐 홈에서 진다 이런 느낌보다는 좀 버티는 힘이 좀 있고 공격이 좀 잘 안 풀린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서 여기서도 그냥 무승부 단위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좀 이 부분은 마킹을 좀 취향껏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무승부만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엘체 대 셀타비고의 경기입니다. 엘체는 직전 경기 오사수나 상대로 원정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오사수나 원정 까다로웠음에도 꽤나 좋은 경기를 보여주면서 무승부를 기록했는데 그로써 그렇게 되면서 리그 일정 무패 기록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감독이 퇴장을 당해서 오늘 벤치에 없는 상황이고 주전급 자원들이 좀 다수 부상을 입어서 빠져 있고 대표팀 차출로 이탈해 있는 상황입니다. 고평가를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셀타비고는 직전 경기 슈투트가르트 원정에서 2대1로 패배했습니다. 리그에서 연속된 무승부로 졸전을 하고 있다. 시즌 초반이 좋지 않다라고 했는데 뭐 직전 경기 아예 그냥 이제 슈투트한테는 패배를 하면서 대응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전 수비수 카레이라가 출전이 부상으로 불투명하고요. 대륙간 이동이 포함된 원정 투 원정 일정입니다. 리그 5연속 무승부 기록 중인데 갑자기 여기서 이제 이긴다? 그런 얘기를 하기는 좀 반등 포인트를 잡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봅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는 셀타비고가 3연승을 기록 중이긴 하지만 좀 오래된 전적이고 이번 시즌 셀타비고의 성적이 진짜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게다가 주중 일정에 대한 피로도와 엘체 무패 기록 여기서 셀타비고 승을 찍는 거는 명분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과감하게 엘체 승을 가기에는 감독의 퇴장 이슈가 존재하고 셀타비고가 5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리그 5연속 무승부? 야, 6연속 무승부 해! 하고 그냥 무승부 찍어주는 게 제일 합리적인 것 같고 만약에 이거 셀타비고가 집니다 해서 엘체 승 가시는 분들도 좀 많은데 저는 일단 이거를 일반적인 배팅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엘체 승을 누르긴 좀 어렵거든요. 제가 배팅을 한다면
엘체 승이 오늘 뜬다면 다음 아마 라운드에서 제가 셀타비고 반대를 마킹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여기 승무패에서는 무승부만 찍어주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런 거 승까지 가려면은 다른 것도 너무 많이 눌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뉴캐슬 대 아스날입니다. 뉴캐슬은 직전 경기 브랜트포드 상대로 브래드포드입니다. 브래드포드 상대로 4대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하브리그 팀 상대로 대승을 거뒀지만 주전 선수들의 소모도가 좀 있고요. 아직까지 리그 일정에서 반등을 할 거다라고 예상하기에는 좀 경기력에 대한 평가가 좀 낮다. 홈 어드밴티지를 말하기에도 조금 어수선한 분위기가 있어서 그냥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스널은 직전 경기 포트베일 상대로 원정에서 2대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의외로 로테이션을 많이 주지 않고 주전 선수들의 소모가 좀 존재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마두에케까지 부상을 당하면서 이탈을 했습니다. 시즌 초반에 아스날이 부상으로 조금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뉴캐슬이 홈에서는 아스날 상대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작년과 올해 양팀 밸류가 많이 이제 벌어졌죠. 꽤나 벌어진 상황이고, 여기서 이제 문제는 아스날의 부상 이슈입니다. 뉴캐슬이 공격은 좀 안 풀리지만 여전히 수비 레벨은 높고, 아스날이 부상자가 많은 상태, 여기서 쉽지 않은 원정이라고 보여지는데, 뉴캐슬이 일단은 울버햄튼 상대로 승리를 기록한 것도 겨우 이긴 거고, 뉴캐슬 승을 찍는다? 브래드포드랑 울버햄튼, 아스널 연관성이 없죠. 그래서 뉴캐슬 승은 안 찍어주는 게 맞는 것 같고, 아스널 승을 과감하게 가기에도 주중 일정에 대한 피로도가 저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아스날 승무 마킹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나는 마킹이 좀 아깝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과감하게 아스날 승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베티스 대 오사수나의 경기입니다. 자, 베티스는 직전 경기 노팅엄 상대로 홈에서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시즌 초반 부상자들로 인해서 스쿼드가 조금 어수선한 상황인데, 주중 노팅엄 일정도 나름 선방했다는 평가긴 하지만 승리를 거두지 못한 부분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정은 타이트하고요. 이동거리가 없기는 하지만 경기력이 막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에는 베티스가 초반에 좀 일정도 타이트하고 경기력도 좀 떨어지는 모습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사수나는 직전 경기 엘체 상대로 홈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홈에서 엘체 상대로 무승부를 기록한 거는 분명히 아쉬운 결과고, 주전 미드필드 오르즈의 이탈이 경기력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휴식일도 26일날 경기하고 오늘 원정 일정 상당히 타이트한 상황이고, 원정에서는 오사수나가 또 지금 3연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치는 낮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베티스가 오사수나 상대 상성이 상당히 좀 좋은데요. 특히나 홈에서는 꽤 오랜 기간 동안 오사수나한테 패배가 없습니다. 오사수나 승리 누르는 거는 명분이 좀 약해 보이고요. 시즌 초반 베티스가 경기력이 기복 있는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사수나가 하루 더 휴식일이 짧고 타이트한 휴식일이고, 미드필더 자원의 이탈 이후에 경기력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베티스 승 눌러줄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베티스의 시즌 초반 경기력에 대한 기대값이 좀 낮다, 좀 띨띨한데 기복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요거는 무승부까지도 누르긴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일단 최소한의 뼈대는 저는 요렇게 눌렀다. 최소한의 뼈대는 이렇게 눌렀는데, 경기 하나하나 제가 이제 포인트 짚어드리면서 이 경기는 무승부까지, 이 경기는 반대도 좀 아랑깔링하다,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좀 풀어드렸죠. 그래서 제 분석과 여러분들의 생각을 맞춰가지고 여기서 뼈대를 맞춰 나가시면은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 괜찮으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라이브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